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힘들었던 이번 한 주, 그래도 포착주들 덕분에 잘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하루 빼고 매일 오르면서 한 주 동안에만 27% 오른 종목, 그리고 힘든 장에서도 급등 랠리를 이어가면서 현재 무려 146% 시세 내고 있는 종목들까지도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간밤 마감한 미증시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다행히 간밤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어제 나온 개인 소비 지출인 PCE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지수 모두 1%대 강세를 보였고요. 그동안 많이 빠졌던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나란히 3%대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시장 마감가도 체크해 보시죠. 이번 주 코스피는 2648선의 고점을 찍고 어제 급락하면서 10거래일 만에 2600선이 무너졌고요. 7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3.39% 하락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 코스닥이 연고점 부근에서 잘 움직이다가 어제 크게 밀렸습니다. 11거래일 만에 740선으로 내려오면서 12월 9일 이후 가장 많이 빠진 하루였는데요. 3.49% 하락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시장의 급락 여파로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전화 02786-1022-1023번,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무려 4년 연속 베스트 어드바이저에 빛나는 공명정지호 위원 모셔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번 한 주 정말 힘들었는데 예.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주실까요? 예, 제가 일단 먼저 한 주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증시에 좀 주춤은 하고 있죠. 근데 간밤에 역시 예상대로 이 물가지수 이제 발표가 예상치대로 나와서 미증시가 이제 급등 마감을 했죠. 아마 돌아오는 이번 주가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젠슨항 이제 엔비디아 CEO가 한국의 액침 냉각 협력사를 모색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삼성공조라든지 GST 같은 기업들이 급등을 했는데, 뭐 GST 같은 기업들도 앞으로 액침 냉각 쪽에 이쪽에 차세대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GST가 제가 이제 1월 달에 또 바닥에서 있을 때 설명을 좀 들었던 기업이죠. 근데 요즘에 저 이 기업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나인테크. 차세대 열관리 시스템, 뭐 GPU, CPU, HBM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발열 관리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스마트 냉각 시스템을 개발했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열전 소자 쪽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매출이 본격화된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나인테크가 아마 예사롭지 않을 겁니다. 좀 더 이렇게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3월 달이면 3월 중순쯤에 이제 기관들이 삼자배중 유상증자 물량 들어온 3,180원대죠. 그 물량이 이제 상장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3월 중순에 3,180원에 20억을 장내 매수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뭔가 있지 않을까 추측은 해볼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주식 싹쓸이 관심주로 갖고 올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굳이 뭐 이번 주보다는 역시 다음 주에 또 들고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미리 또 자신 있게 그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GST 같은 기업들도 끝난 게 아니에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이제 5년치 일감을 확보했다. LS 일렉트릭. 그런데 그쪽에 이제 MOU를 또 체결했고, 뭐 LG U 플러스,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쪽이랑도 협업한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중장기는 꾸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자사주 매입 들어오고 무상증자 했다는 건 긍정적인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액침 냉각이라든지 앞으로 이 열관리 관련주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제 앞으로 HBM4부터는 또 더 중요해질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HBM4 시장이 이제 들어서면서 앞으로 이제 이 메모리가 또 GPU 기능을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탑재를 할 예정이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또 열 관리가 더 굉장히 중요해질지 몰라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앞으로 뭐 AI 반도체 아무리 뭐 또 더 많이 쌓고 뭐 12단, 16탄 더 쌓고, 그리고 또 이제 전력 소모도 줄이고 뭐 잘 붙이고 패키징 잘 붙이고 뭐 이런 기업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열 관리가 안 되면 꽝이에요, 꽝. 예. 그냥 탈락이에요, 탈락.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HBM 만드는 지금 기업들도 이제 새로운 이제 맞춤형 커스텀 HM이라고 하죠. 이런 시대가 돌입이 되기 때문에
처음 다시 이제 시작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아마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상당히 열 관리에 좀 주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나인테크가 지금 글로벌 국내 기업들하고 이제 뭔가 이제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데 아직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런 쪽에 이제 열 관리 시스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건 앞으로도 상당히 주목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엔비디아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죠. 예. 기록적인 매출. 이제 단기, 중장기, 장기 다 좋다. 새로운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가 이제 막 시작이다. 근데 어떻게 죽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는 뭐 3, 4년 동안 지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 물론 점유율은 이제 조금씩 깎아져 나가겠죠. 앞으로 뭐 브로드컴도 올 거고 우리나라 표류사 AI 예사롭지 않죠. 예. 그래서 일단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간밤에 다시 이제 재차 급반등했는데 아마 조만간 3월 달은 굉장히 주목받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이제 MWC 2025도 열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3월 17일 날 엔비디아 AI 개발자 회의가 열리잖아요. 예. 이 두 가지 모멘텀 둘 다 참여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 관세 위협이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는데 저는 트럼프 원래 이 트럼프는 처음에 관세를 많이 때린다고 협박을 많이 해요. 주도권을 잡아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항상 협상할 때 그런 식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좀 이제 좀 미국처럼 강대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최대한 역시 협상의 기술은 관세를 많이 때린다라고 해야지 아닌 말로 이제 뭐 연락이 전화가 오든지 만나자고 하든지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뭐 관세 한 뭐 3% 5% 때린다라고 하면 누가 만나주겠습니까? 알아서 때리든지 말든지 트럼프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좀 반발을 하고 있지만 결국엔 또 전화해서 협상하자라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 위협은 어차피 당장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정부 내에서도 공화당 내에서도 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제 이제 우크라이나 협상을 좀 미국 트럼프랑 고성이 오고 갔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도 미증시가 600포인트, 나스닥도 1% 급반등 나왔죠. 그러니까 주식은 바닥권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악재 나도 또 갈 때가 있고 꼭대기 들어가면 호재가 나왔는데도 이상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는 중장기 꼭대기권은 아니에요. 이제 기법 강좌 시간에도 말씀드릴 테지만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막 시작이다라는 관점에서 얘기가 나왔었죠. 젠스랑 CEO 입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너무 이 공무원들 그리고 뭐 지금 뭐 정부 이런 쪽의 말을 미국 정부 말을 듣기보다는 결국 기업가들의 말을 믿어야 돼요. 예전에 빌 게이츠 그리고 젠스랑 CEO 이제 막 시작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엔비디아 수혜주들도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 필요사 AI가 메타와 그리고 TSMC랑 지분 투자를 진행하고 인수를 추진하는 중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제가 지난주 평일날 DSC 인베스트먼트를 좀 설명드렸었는데요. 장중 상한가 들어갔죠. 그리고 4x4도 이제 상한가 들어갔죠. 이런 기업들이 대표이사가 꾸준하게 매수하고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은 필요사 AI 이쪽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한 벤처캐피탈 회사가 DSC 인베스트먼트. 2대 주주잖아요. 지분 10% 갖고 있거든요. 초기 투자 대비 350배의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720점 점 상한가로 돌파하고 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전고점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DSC 인베스트먼트는 인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메타가 인수가 안 될 수도 있어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TSMC 메타가 지금 이 기업 필요해서 AI를 이제 지분 얘기가 오고 갔다는 건 엄청난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저는 차라리 인수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필요해서 AI 기업 가치는 달라질 게 없으니까 기술 가치는 그럼 분명히 나중에 다른 기업에 인수됐든 아니면 우리나라도 제2의 엔비디아 같은 칩 기업, 설계 기업이 나오든 왠지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 DSC 인베스트먼트 2대 주주잖아요. 더 많이 또 바닥에서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또 크게 또 도전해 볼 수도 있고 DSC 인베스트먼트는 그 차이일 것 같아요. 메타 인수돼서 TSMC 지분 투자돼서 지금 계속 날아가느냐 아니면 인수가 안 돼서 출렁거리고 나중에 훗날을 또 도모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기업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하게 봐야 될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깔끔하게 정리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 미리 세워봐야 될 텐데 일정들이 굉장히 많네요. 미국의 고용지표도 나오고 MWC, 인터배터리, 또 중국의 양회까지 개최가 되는데 네. 어떤 쪽에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예, 무엇보다 저는 네. 이 3월 달에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배터리 쪽은 솔직히 그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업종은 아니에요, 지금. 단기간에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하반기는 우리가 뭐가 있죠? 엄청 다양한 것들이 AI 반도체들이 많아요. 유리기판 시향산 들어가죠. 삼성전자도 2나노 양산 들어간다고 하죠. 커스텀 HBM, 이제 맞춤형 HBM4 새로운 시장이 열리죠. 범용 HBM이 아니고요. HBM4. 이제 앞으로 HBM4에는 뭔가 AI 기능을 역할을 하는 지금 메모리 쪽은 저장 역할을 하잖아요. 연산 역할은 역시 CPU, GPU들이 하는데 새롭게 이제 이 AI 메모리, 그러니까 AI 연산 기능을 하는 또 새로운 메모리가 HBM4부터는 탑재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젠슨랑 CEO 같은 경우가 사실상 국내 HBM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질지 몰라요. 처음에 설계부터 같이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는 엔비디아가 가위였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HBM 기업들이 훨씬 더 중요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그런 시대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그렇게 놔두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 그래도 우리나라가 위상이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시대도 내년도에 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열 관리 시스템 아까 제가 방금 전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배터리 쪽이랑 반도체 같이 볼 수 있는 게 또 나인테크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AI 반도체 쪽은 HBM4 시장이 이제 막 열리고 이제 인공지능 AI 메모리 시대가 열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3월 17일 날이죠. 젠슨랑 CEO가 이제 또 거기 나와서 얘기를 할 텐데 엔비디아의 AI 개발자의 양자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AI 메모리, 비메모리 시대 이제 막 초반인 것 같아요. 예. 이제 막 스타트를 100m 달리기라고 하면 1초, 2초 정도 끄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큰 시장이 지금 열릴 것 같은데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이 이제 테슬라가 6월 때부터 로보택시를 해서 전역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한 상태에서 지금은 너무 트럼프 관세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누가 이 기업을 잔뜩 사느냐, 최대 주주가 누가 바닥에서 잔뜩 사느냐, 대량 거래가 터지느냐, 누군가 잔뜩 살 때는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거든요. 누군가에서 잔뜩 팔 때는 꼭대기에서 대량 거래가 터져요. 막 바닥 대비 막 잔뜩 올라온 상태에서 지수도 이제 막 터닝하고 있습니다. 5개월 이평선 회복 안착. 미국이랑 디커플링 현상이 막 나타나다가 한 번 금요일 날 투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투매 나오니까 급반등 나오죠. 우리나라 이번 주 투매 나왔죠. 다음 주 급반등을 한번 도전해보는 시점이 아닐까. 3월 달은 적극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AI 반도체 쪽 주목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듣는 동안에 나인테크라는 종목이 몇 번이나 언급됐는지 모르겠네요. 위원님이 조만간 포착주로 준비하실 만큼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위원님의 기법 강의 시간인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접수 못하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 번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화는 02786-1022, 1023 두 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금요일부터 또 열심히 준비해왔는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역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 진짜 대단해요. 순이익도 어마어마하고요. 이 브로드컴.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기업이죠. 일단은 뭐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브로드컴은
이제 주문형 반도체 시장 새로운 뭐 시장을 지금 열려고 하는 거죠. 특정 분야 쪽은 좀 더 엔비디아보다 성능을 좋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이제 NPU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주문을 받아서 설계를 하는 그런 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싱가포르가 지금 열심히 지금 반도체 쪽에 열을 올리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결국에는 미래를 좀 주도할 만한 AI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 되지 않을까. 웬만해서는 처음에 산업혁명이 진행될 때 처음에 지배자가 되는 기업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었죠. 2000년도. 지금도 핫합니다. 그리고 역시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 애플이 있었고요. 지금도 핫하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상거래, 전자상거래 이런 이제 시대가 접어들면서 역시 아마존 지금도 뭐 전 세계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쿠팡이 뛰어들었지만 솔직히 아마존을 이긴다는 게 뭐 쉬운 부분은 아니죠. 역시 테슬라 요즘에 말은 많아요. 뭐 떨어진다 말은 많은데 그래도 미국 전기차 1위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지금 절대적인 이제 강자가 될지 몰라요. 옵티머스. 생각하는 로봇, 학습하는 로봇, 알아서 하는 로봇. 중국에 요즘에 로봇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중국의 로봇 기술이 많이 아직까지는 미국을 못 따라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얼마 전에 중국 로봇 같은 경우 유니트리라고 하죠. 별로 행동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막 사람도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프로그램 통해서 잘 짜여진 것 같긴 하지만 AI 로봇 쪽에 옵티머스까지 이제 가려면 상당 부분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멀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많이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게는 또 보물 같은 존재들이 있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마 조만간 이제 앞으로 2, 3년 뒤에는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에 의장님이 얘기를 하셨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율주행과 이 로봇 쪽을 누가 어떻게 이렇게 구현을 하죠? 소프트웨어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에는 AI 반도체로 구현을 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개 기업의 그런 관련 수혜주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엔비디아 주봉 차트예요. 예전에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되고 나서 여기서부터 딱 주봉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쭉 랠리가 나왔어요. 1200달러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뭐 그때 그런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2023년도 1월 달. 단 하나의 미국 주식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100달러가 1200달러까지 갔죠. 지금 이게 또 여기까지 또 왔어요. 이렇게 비슷하죠. 액면 분할한 것도 비슷하고 차트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이게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젠스랑 시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데이터 센터 또 구축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땐 코스모스 플랫폼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는데 단기, 중기, 장기 다 좋을 것 같다. 왠지 다시 한번 이 AI 버블이 이때는 워밍업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워밍업. 10배가 워밍업이다. 그럼 그 다음 차례는. 새로운 뭔가 이제 AI 여기에서 큰 랠리가 나오려고 하면 반드시 피지컬 AI랑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팍 폭발적으로 열려야 돼요.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만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이제 매출, 상용화가 되면서 야, 이제 AI가 돈이 엄청 되는구만. 이런 시대가 열려야 되는데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 자율주행차가 지금 미국 전역에서 이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내년도부터 테슬라부터 해서 대량 양산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온디바이스 AI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AI 스마트폰, AI PC, 퀄컴이 AI PC를 이제 내놓기 시작을 하고 있고 애플과 삼성전자가 AI 스마트폰을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중차게는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어벤져스 보면 자비스라고 있잖아요. 이 AI 이런 이제 로봇 같은 경우라든지 실생활 속에서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뭐 3, 4년, 4, 5년 뒤에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AI 로봇들부터 해서 이제 온디바이스 AI 기기들이 많이 출시될지 모르죠. 이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런 위치에 있다. 결국엔 주봉 차트가 중요하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브로드컴을 보죠. 이제 범용 AI 반도체 시대가 왔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맞춤형 커스텀 이제 HBM4 또 시장도 열리고요. 브로드컴이 SK하이닉스 쪽에 굉장히 다량의 주문을 이제 해놨다는 얘기가 있죠. 삼고초려해서 SK하이닉스를 찾아갔다. 그래서 이 브로드컴이 이제 삼성전자랑도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액면 분할되고 나서 쭉 꺾였어요. 그죠? 쭉 꺾이다가 역시 지금 딱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직전 상태죠. 왜 브로드컴과 SK하이닉스는 왜 이 파라볼릭이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게 임박돼 있나? 이게 추세 전환 지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파라볼릭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터닝하면 이제 추세가 2024년도 6월 달부터 계속 하락 기조 속에서 액면 분할되고 내려오다가 드디어 이제 반등 반락 이격을 다 좁혀놓고 나서 MACD 빨갛게 나오기 직전, 파라볼릭 빨갛게 나오기 직전. 이 상태에서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투자 심리도 같은 경우는 50까지 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런 AI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중장기는 신제품들이 이제 막 열리는데 아마 HBM 같은 경우도 지금 16단까지 쌓았죠. 그런데 이게 16단에서 32단, 뭐 50단, 100단. 솔직히 이게 얼마만큼 올라가기 쉽지는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뭐 제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야 이거를 100단까지 쌓는다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 16단까지 쌓은 게 우리가 아파트를 보면 뭐 고층 빌딩 막 100층까지 하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럼 그렇게 못 짓기 때문에 뭐 1000층까지 지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하죠? 일단 20층, 30층을 지어요. 최소 높이 한계가 있죠. 옆에 동들이 많죠. 그죠? 뭐 110동, 120동, 130동. 저는 500단위에 사는 동에 사는데 여러 가지 동들을 많이 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HBM 기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역시 AI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지 몰라요. GPU, 이제 AI 가속기를 만드는데 HBM을 10단, 16단, 이렇게 16단까지 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엄청난 이제 동들이 생겨봐요. 그럼 결국은 HBM이 16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8개 들어가는 게 아니고 100개, 200개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다양한 이제 폭발적인 성장이 열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AI 자율주행차도 나올 거고 AI 로봇도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HBM이나 GPU만 생각을 해봐도 초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젠슨왕 씨의 말을 좀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말 별로 믿고 싶지 않습니다. 공무원 정부, 물론 우리나라 공무원 정부는 믿겠지만 미국 뭐 정부나 이 공무원 별로 그렇게 썩 파월의장의 말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말이 바뀌었잖아요. 맨날 이제 금리 인상 안 하겠다, 좀 천천히 하겠다, 공격적으로 인상하겠다. 금리나 공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고용을 위해서 이제 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다. 3월 달부터는 좀 말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표들이 다 둔화되고 있는데 이제 PC 근원 물가 지수도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분기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 바뀔지도 몰라요. 파월 의장은 항상 드라마틱하게 뭔가 지표가 변화된 다음에 후속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2분기 정도면 좀 후속 조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늦어도 올해 아니 되겠죠. 하반기까지는 못 기다릴걸요. 지금 지표가 둔화되고 이미 시장 금리는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려면 아마 미 10년물 국채금리, 시장 금리가 4%대 밑으로 좀 내려와야지만이 본격적인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3월 달은 이제 정치적 이슈도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펜트론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 3사 수혜주죠. 바닥에서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최소 7,000원까지 바라보세요. 14,000원. 200%가 넘어갔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쌍바닥, 쓰리바닥. 그런데 이제 이 기업은 작년도에 이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도 있지만 소니 쪽에도 공급한 것 같아요. 이미지 센서 검사 장비. 거기에 테슬라랑 전략적 파트너십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들이 막 또 나올지 모르죠. 진짜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종목이 항상 대장주로 움직였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량 거래 없이 지난주 이제 눌림목은 11,400원대 딱 돌파 안착하는 국면이거든요. 돌아오는 화요일 날이죠, 이제. 월요일 날은 이제 휴일 날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급반등 시도하겠죠. 나스닥이 지금 1%대 이제 이상 급등이 나왔고 다우 600포인트 급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지금 지수가 못 가는 흐름은 아닐 것 같은데 트럼프가 어거지로 관세 추가적으로 부과시킨다라고 하니까 출렁거리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500원대 지지권이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이 기업도 지금 여기서 하단 추세까지 내려왔어요. 이 하단 추세. 쭉. 예. 약간 좀 추세가 좀 이런데 제가 27,000원대 설명드렸잖아요. 예. 그죠? 지금도 20% 상승해 있죠. 예. 그런데 역시 이 종목도 이제 21선까지 눌러놨죠. 아마 내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부터 올선 회복 시도를 하겠죠. 이 기업은요, 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TSMC, 인텔, 애플 엄청나죠. 예. 중장기로 보셔야 돼요, 이거. 예. 그래서 이 기업은 31,700원대가 자사주 매입 단가이기 때문에 500억. 예. 그 단가랑 별로 큰 차이가 없죠. 이 기업은 제가 그냥 밑에 저가 매수 기회만 노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주성 엔지니어링도 앞으로 중장기 지금 완벽 정배열 상태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아마 2년, 3년 동안 단 하나의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장기로 이 기업 말고는 볼 게 있을까요? 매출 4조 원에 도전하겠다. 시가총액 50조 원에 도전하겠다. 그 말이 허투루 들리지는 않거든요.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 있게 보시면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문자 상담부터 받아볼게요. 종목은 SKC고요. 매수가는 16만 원, 비중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6만 원인데 어제 종가 하락하면서 13만 원에 형성을 했네요. 지금 손실이 커졌는데 위원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잖아요. 대장주인데. 예. 그런데 이제 SKC가 화학주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유리기판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유리기판만 보고 싶다. 네. 그럼 SKC를 볼 이유가 없죠. 물론 이제 올해부터 시장산 들어가서 지배자이긴 하지만 앱솔렉스의 100% 지분을 갖고 있나요? 앱솔렉스랑 SKC는 엄연히 틀려요. 그냥 이제 자회사일 뿐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SKC가 이게 막 대박이 안 터지잖아요. 하지만 피롭틱스는 앱솔렉스에 공급하는데 5만 원까지 갔어요. 네. 어떤 기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했던 거예요. SKC를 선택하기보다는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 TGV 장비를 개발한 피롭틱스, 그 종목,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인테크도 앱솔렉스에 납품한 기업이거든요. 올해부터 유리기판 장비가, TGV 장비가 또 본격화되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못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주도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앱솔렉스의 공급은 자회사이긴 하지만 100% 지분을 안 갖고 있고 너무 무거워요. 이런 산업혁명이 진행될 땐 차라리 중소형주가 더 수익률 측면에서 나을지도 모르고 괜찮을지 모르거든요. 지금 화학 업종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리기판만 하는 게 아니라고.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앱솔렉스가 실적이 잘 나와도 이 기업의 실적이 막 폭발적으로 급증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6만 원대면 지금 물리신 것 같은데 잘못 사신 거죠. 왜? 723 부근이 여기 11만 원대가 매수권이에요. 723 부근 이하. 그런데 16만 원대에서 야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정고점 부근 돌파할 것 같은데 추격 매수했죠.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보유주만 보유를 하고 있다가 16만 원대 부근 올라온다. 제가 볼 때는 반등 다시 줄 것 같기도 해요. 유리기판 뭐 초입이니까 이제. 그때는 매도 관점 이후에 차라리 SKC 앱솔릭스에 뭐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장비라든지 뭐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을 다시 한번 또 노려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주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팹리스 기업에 작년에 유리기판 장비, TGV 장비를 게임 체인저 장비를 콜테스트 한 것 같거든요. TSMC도 공급할 것 같고요. SKC 볼 거냐, 주성 볼 거냐? 전 무조건 주성을 보죠. 예,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SKC 본전 부근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장기로 봤을 때 주성 엔지니어링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도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전화 상담 연결해 볼게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카카오 카카오요. 매수가는 예. 어떻게 되실까요? 45,000원에 20%입니다. 45,000원, 비중 20%. 예, 네,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전번 4만 7천 원까지 6천 원에 갔는데 안 팔았지만은 그거 쭉 내려가 버리네. 좀 한 달 정도, 한 달 좀 넘었는가? 한 달 좀 넘으셨구나. 그래도 예. 이번 주에 좀 반등이 나와서 기대가 크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제 좀 느리네. 네, 어제 시장이 안 좋아서 좀 밀렸는데 네,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예,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이- 감사합니다. 이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뭐 지금도 카카오톡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예. 예, 네이버 같은 경우는 별로 지금 안 쓰고 있고, 그런데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이제까지 카카오는 내수 시장에 주목을 많이 했어요. 반대로 예. 네이버는 해외 시장을 주목한 것 같아요. 맞지. 예,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 매출의 격차가 좀 많이 커졌어요. 네이버는 매출이 예.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카카오는 생각보다 그렇게 썩. 그런데 이제 약간 좀 눈을 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샘 올트만 CEO를 만났잖아요. 예, 이제 앞으로 예. 이 오픈 AI랑 협업을 지금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만큼 지금부터는 이제 생각이 달라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예.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은데 혹시 다트전자 공시 보셨나요? 예. 어디, 저 나이가 좀 잘 못 봐요. 꼭 보셔야 돼요. 예. 예, 볼 수 있어요. 예, 못 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냐면 뭐 HTS에 들어가면 뉴스 정보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이버 같은데 검색만 하셔도 볼 수 있어요. 다트 전자공시 딱 치면 이제 홈페이지가 떠요. 거기서 꼭 보셔야 되는 게 이 기업의 대표이사가 매도했는지 매수했는지 어떤 시설 투자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를 다 거기에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지 않으면 회사 내부 사정을 잘 돌아가는 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안 맞습니다. 보고 주식을 매매한다? 눈뜬 장님식으로 매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을 꼭 보셔야 되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바닥에서부터 이제 꿈틀꿈틀 되죠. 예. 자꾸 저점은 올라가요. 예. 주식은 예. 자꾸 이제 저점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저점에 올라갑니다. 예. 그런데 바닥에서부터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요. 주식은 바닥에서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 눈에 띄게 늘어나요. 이번 예. 달부터 좀 눈에 띄는 게 보이시죠? 제가 노란색으로 예, 좀. 표시했는데 꽤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게 예. 좋은 징조예요, 이게. MACD 같은 경우도 이제 음전에 축소되고 있죠. 투자 심리도도 침체권에서 이제 조금씩 상승 화살표가 나오고 올라오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수면 아래에 쭉 있다가 20개월 평선이 이제 막 돌파를 시도하면서 이제 다음 달 제가 볼 땐 파라볼릭 빨갛게 상승 기조 전환되기 임박돼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이 카카오도 그래서 앞으로 역시 결국은 AI 쪽에 사업을 동참하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바닥에서 출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은 예. 홀딩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어느 여기다 대고 정도까- 수령, 예.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갖고 있을까요? 예, 저도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페이 뭐 이런 게 쓰는데 금융사업도 이제 진출은 해 있잖아요. 저 위에 53,000원대 여기가 700인 부분이거든요. 그 라인대가 돌파가 이루어지면 본격 상승 전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700에서 아래에 있을 때 저가 매수기를 많이 노리거든요. 왜? 그 돌파면 그때부터 시작이니까. 그래서 최소한 54,000원까지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지지권은 38,000원대 딱 지지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갔었거든요. 38,000원대가 일단 강력한 지지권이에요. 그 라인대가 38,000원 내려가면 팔아야 됩니까? 일단 또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경계성 차원에서 좀 축소했다가 다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전략 매도는 아닌 것 같고 축소 관점. 왜? 이 기업은 꼭대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지지권 이탈되는 게 아니고 바닥권에서 출렁출렁 거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내려갈 때 뭐 오히려 또 저가 매수기를 노려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전략 매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일부 경계성 관점에서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중장기 예, 바닥권이라고 하셨습니다. 크게 반등 나오길 저도 기원할게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오리엔탈 전공이고요. 5,400원, 비중 10%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네요, 위원님. 예, 지금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 제가 처음에 접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자세히는 제가 분석을 못 해봤는데요. 정치 테마주 아닌가요, 혹시? 오리엔트 전공인가요? 예. 근데 오리엔탈 너무 이름이 비슷해서. 예. 근데 이 기업은 그냥 차트를 보면 설명 들어볼게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너무 안 좋아요. 주식은 5,400원대 여기서 더 갈 것 같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예. 주식 싹쓸이 기법 있잖아요. 제가 이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721선 알려드렸잖아요. 이 밑에서부터 해야죠. 예, 이재명 관련주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약간 정치 좀 이름은 그렇지만 정치 테마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뭐 다 아니까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오리엔탈 전공 11월 달 보시게 되면 여기 바닥이잖아요. 그냥 이런 정치 테마주를 하려고 하면 그때 사는 거예요. 밀집 국면 700 있으면 부근
그냥 한 100% 상승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정치 이슈가 나오니까 더 갈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정치적 이슈가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럼 폭락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또 이제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면 위로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더 갈 거를 찾는 게 아니고 3,000원대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일도 무조건 가야 돼요. 여기서 4,700원대 깨지게 되면 추가하게 대비하시고요. 지지받고 올라가면 본전 부근에선 매도 기회를 노리고,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매매 방법을 펼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정치 테마는 날라가도 100배가 가도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본전 부근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AS 코너로 그럼 바로 넘어가 볼게요. 시간 관계상. 네, 첫 번째는 코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지난주 포착주였고요. 한 주 동안에 27% 상승률, 어제 같은 급락장에서도 두 자릿수 급등 나왔네요, 위원님. 예, 제가 항상 마지막에 히어로로 드리는 기업들은 신뢰성감이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난주 마지막에 또 설명드렸잖아요. 벌써 상한가 상승률이 나왔네요. 예. 이 종목은 제가 지난주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예. 자사주 매입을 한 상태에서, 그게 7,300원이거든요. 8,300원대에서 삼자 배정 유증이 또 들어왔어요, 기관들이. 그런데 올해 6월 달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간대요. 예, 지금 작년도부터 온세미컨덕터, 현대차부터 해서 다양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퀄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통과했단 말이에요. 예, 온세미컨덕터. 7월 달에 3천억 이상의 대규모 증설을 준비하겠다라고 기업 IR 공시에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3천억 증설이요. 전 중소기업, 대기업도 아니고 3천억 증설을 한다라고 얘기 나오는 기업, 지금 코스닥 통틀어서 중소기업 내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 3천억 증설에서 4,100억 양산을 준비한다. 글로벌 기업을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거든요. 화물 반도체 시대가 올해부터 오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 관점인 것 같습니다.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홀딩 의견 주셨고요. 두 번째는 정주성, 주성 엔지니어링도 체크를 해볼게요. 위원님이 타점을 두 번이나 잡아주셨습니다. 12월 9일, 2월 17일 큰 상승률 기록하고 있네요. 예, 27,000원대에서 설명드렸죠. 예, 벌써 한 20% 가까이 아직도 상승세 이뤄지고 있는데 한번 극찬을 한번 해볼게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성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중장기 관점 충분히 계속 상승력이 남아있다고 하셨고요. 세 번째 종목, 지난주에 진입한 FST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고점을 더 높이면서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했네요. 원래 주식이라는 게 양산 들어갈 때 터지거든요. 예. 양산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매출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세가 그때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도 대부분 임상 3상 끝나기 임박돼 있을 때 터지거든요. 왜 이제 드디어 제품화 될 수 있으니까. 올해부터 1세대, 2세대 펠리클이 상반기에 시향산 들어가거든요. 예, EUV 펠리클 그리고 CNT 펠리클은 기존 펠리클 대비 50배 이상 더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미쓰이와 지금 CNT 펠리클 개발 못했습니다. 이 기업하고 지금 삼성전자랑 CNT 펠리클 2세대 하이나 EUV 펠리클을 시향산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삼성전자 지분 투자 다 들어왔고 시설 투자 다 끝났어요. 예. 그래서 올해 하반기 삼성전자와 같이 2나노 양산 들어가고 만약에 저 테일러시 공장도 완공돼서 텔러시 쪽 미국 공장은 2나노 양산이잖아요. 준비를 삼성이. 이 기업도 미국이 같이 삼성이랑 진출해 있거든요. 엄청난 재료죠. 예, EUV 또 이제 재료도 있지만 극 좋은 칠러 같은 경우도 램 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어마어마한 글로벌 기업들하고 지금 그 기업의 수주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납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적이 폭증하죠. 삼성전자 그리고 지금 대표사가 다 장내 매수가 들어온 종목인 만큼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제가 삼성전자 지분 투자 들어오고 날아간 기업 있죠? YC 피롭틱스 5배씩 상승했습니다. 그 부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5배 상승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펜트론 볼게요. 5,000원대에 진입한 펜트론이 이번 주 목요일에 14,500원 고점으로 찍었습니다. 와, 146% 상승률 넘어가네요. 예, 사실상 거의 200% 상승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차트 보시게 되면 11,500원대 꼭 그 부분만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이제 입주하거든요. 본 사업이 이제 막 본격화돼요. 예. 이거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나중에 한 1, 2년 뒤에 텐베거가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왜? 저는 4,000원대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4만 원 가면 텐베거죠.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트론 텐베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500원 지지 여부 중요하다고 하셨고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와이팜도 볼게요. 이 종목이 어제처럼 힘든 장에서 5%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이 좋았으면 더 잘 갔을 텐데, 그렇죠? 예, 제가 설 선물이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기업은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드리기보다는 이후에 있을 관심주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관심주에서 몇 번째 종목으로 가져오실지도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새로운 포착주 무려 5종목 하나씩 공개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역시 FSD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3월 달이 되기 전에 어떻게 지금 어떤 종목들이 중요할까? 오늘 날이 3월 1일 날이잖아요. 달이 바뀌는 날이다 보니까 그래 FSD가 이제 올해 양산 들어가잖아. 미국의 지금 공장이 이제 완공되잖아. 삼성전자. 개발이 끝냈는데 세계에서 유일할지도 모르잖아요. 미쓰이화학도 지금 CNT 펠리커를 개발을 못했단 말이에요. TSMC는 개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 그러면 EUV 펠리커리 EUV 공정에서 가장 지금 이제 앞으로 반도체 공정에서 수율이 여기에 달렸다라는 얘기도 한번 과언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굉장히 아끼는 것 같아요. 지분 투자를 420억 했으니까. 웬만해서 삼성전자 지분 투자 대량으로 하기 어렵잖아요. 믿고 볼 만한 기업인 것 같아요. 대표이사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가 매수 다음 주에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부터는 지수가 일단 급반등 시도를 하게 되면 일단 상승 출발하겠죠.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상한가도 한번 노려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도 설명드리고 4만 원대까지 한번 상승했었거든요.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노려볼 만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상한가도 기대해보면서 저가 매수세 다음 주에도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종목,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저는 이 기업도 굉장히 중요한 게 AI MCU가 올해 상반기에 삼성전자 대량 양산을 준비하고 있고요. SK 삼성과 화물 반도체 MOU를 맺은 기업이에요. 이 멘트가 중요한 것 같은데 AI MCU는 모든 전자제품에 다 들어갈 수 있다. 자동차에도 들어갈 수 있고 모든 전자기기에는 MCU가 하나 이상의 제품이 들어간다. 온디바이스 AI, 온센서 AI를 여는 열쇠는 MCU다. 온센서 AI, 센서 같은 경우는 MCU로 구동한다. 그래서 샘 올트만도 음성인식 조작 기능이 앞으로 가장 중요하다. AI 폼팩터에선. 그런데 음성인식률을 90% 이상을 확보한 기업이에요. 세계 1위를 지금 목표로 하는데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 들어왔어요. 아마 온디바이스 AI 쪽에 만약에 관련 주들이 움직인다고 하면 과연 이 종목이 주도주 역할을 못할까? 좀 주도주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이제 지난주부터 강세일복 나왔죠. 지수 투매에도 올선 회복되고 강세일복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나중에 상한가 노려봐야죠. 기관들 15,000원대에서 투자 들어오고 아직 안 빠져나갔습니다. 100억이 들어와 있죠. 저가 매수 기회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역시나 저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부부 반도체였고요. 이제 대망의 세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3월 달이 또 됐잖아요. 이제 단기 이제 반등권에 좀 온 것 같아요. 주성 같은 경우도 31,700원대 자사주 매물 500억이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3만 원대 초반대는 저가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명분이 있죠. 항상 명분이 있어야 돼요. 주식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그래서 푸틴이 욕먹는 이유가 명분이 좀 나약한 것 같아요. 힘이 약한 자를 짓밟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원래 힘이 강한 자는 힘이 약한 자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다양한 정치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종목도 주성도 명분이 있어요. 31,700원대에서 자사주 매물 잔뜩 사놨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볼 만한 기업으로 주성은 끝까지 앞으로 정주성, 제가 전문가 그만두기 전까지 방송을 이제 그만두기 전까지는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100년까지 이름을 떨치겠네요. 정주성으로 지금 이름 날리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서 권창일 님이 퍽 이 효과음이 굉장히 흥분되고 신난다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만큼 지금 채팅창 함께 하시는 분들 숫자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는데요. 다음 종목 더 기대가 되네요. 스튜디오 미르를 좀 설명 들어보려고 해요. 이 스튜디오 미르는요, 좀 수급 자체를 딱 보면 일단 대표사가 장내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자사주 매입이 30억 가까이가 들어왔고요. 그게 4,000원대 들어왔죠. 근데 이게 백미예요. 무상증자를 한 주당 5주 했어요.
최대 주주 지분율이 60%대 이상을 육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분율은 틀리지 않겠지만 주식수를 6배로 늘려놓은 거예요. 예. 그럼 가장 주가가 폭등을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누가 입죠? 예. 결국에는 최대 주주 대표이사가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는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보시게 되면 잠시만요. 예. 예, 스튜디오 미르. 예. 이 기업 같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예전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요. 2024년도 9월달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이평선하고 봉이랑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움직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딱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온라인 장중 공개 방송 금요일 날 해드렸는데요. 예. 스튜디오 미르 더 이상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 다 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시간에 다니까 9% 급등했죠. 사실은 상한가? 그러니까 시간에 상한가 들어간 다음에 한번 또 밀릴 수도 있고 다시 또 상한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단기 그런 등락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 이 기업은 지금 월봉상 이제 이번 달부터 5개월 이평선 회복되고 20개월 이평선 돌파 초읽게 들어왔죠. 요즘에 한한령 해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중국은 너무 급해요. 중국 베이징도 요즘에 굉장히 지금 뭐 텅텅 비었다? 경제가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국이 지금 내수는 침체되어 있거든요.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꾸 손 내밀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한령 해제 수혜주들은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튜디오 미르는 넷플릭스랑 계약도 한 기업이죠. 앞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대 주주가 아마 크게 바라보고 지분 투자를 한 게 아닌가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에서도 크게 올랐습니다. 스튜디오 미르 네 번째 종목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히어로 종목 알아볼게요, 위원님. 예, 와이팜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 관심 시간을 말씀드렸다라고 했는데 와이팜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제가 꼭 2022년도 실리콘2 그때 바닥에 대량 거래 터질 때 설명드렸었죠. 예. 그 다음에 태성을 설명드렸죠. 2023년도. 그 다음에 2024년도 때는 1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예. 2024년도 1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YC를 설명드렸었죠. 바닥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있는데 와이팜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만 7,200원대에서 142억이 들어왔어요. 최근 들어 4,800원대에서 2월 달에 대표이사가 추가 장내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퀄컴, 브로드컴을 제끼고 테슬라에 독점적으로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신차에 공급하네요. 테슬라가 이제 드디어 자율주행이 본격화되거든요. 그리고 갤럭시 S25가 지금 판매량이 폭증한다 얘기 나오죠. 갤럭시에 지금 독점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죠. 스마트폰, 자동차. 그리고 저는 심지어 앞으로 지금 로봇 쪽도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왜냐하면 로봇도 이제 앞으로 통신 기능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차후에는. 그런데 이제 다음 달에 이번 달이죠. 3월 달 테슬라의 스타링크가 온다. 5G 부품 관련주들이 또 주목받을지 모르거든요. 역시 인공위성에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에 지금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이 역시 또 와이팜이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이 7,200원대에서 142억이 들어왔다. 최소 7,200원 이상까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선 향후 제가 설 이전에 설명드렸는데 상한가 들어갔죠? 꼭 향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상한가를 계속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상한가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와이팜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도 이어집니다.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예, M10W 플러스 제가 4년 연속 대상을 달성을 했습니다. 한 번 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좀 깨알 자랑을 하면 4년 동안 대상입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던 코스닥시스도 상한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도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이제 드디어 3월 달에 때가 온 것 같아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 펼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년 연속 대상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제 말을 다 뺏어가셔가지고 그래도 칭찬할 게 엄청납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오분봉님이 후손에게 물려줄 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후손이 없는데 저도 빨리 노력을 해볼게요. 일단은 정주성, 정팸트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크게 시세를 낸 종목들 우리 포착주들 많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힘들었지만 참 든든했다 이런 분들 반응이 많은데요. 다음 주도 두려우시다면 미리 대비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공개방송 9시에 시작합니다. 정주성, 정팸트와 꼭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하단 꼭 참고하시고 9시에 함께 해주세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